일단 딱 도착해서 정면을 보면 이렇게 임대 상가가 전부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대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라베니체 지금 보시다시피 화려했습니다. 처음에 시작도 화려했고 한국의 금빛 수로 유럽식 거리, 서울 근교에서 제일 감성적인 상권이 될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전용 44제곱미터 기준 9억에서 10억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 가치가 아니라 그때 당시 분위기로 형성된 가격이었죠. 2층에는 굉장히 많은 공실들이 보여집니다. 임대료는 낮고 공실은 늘어나면서 버티지 못한 상가들이 경매로 넘어갔죠. 오늘 김포 한강신도시 라베니체 상가, 이 폭락이 함정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탈리아 베니스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 간판이 좀 많이 보이네요. 최근에 리뉴얼을 많이 했는지 많이 보이는데, 베니스를 모방한 라베니체 수변 상가를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여기 말도 안 되게 10억짜리가 3억 원대까지 유찰되는 상가 물건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낙찰됐던 것들도 보면 굉장히 다 낮은 가격에 낙찰됐는데, 왜 그런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연 낙찰받으면 좋을지 안 좋을지까지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도착해서 정면을 보면 이렇게 임대 상가가 전부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대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60% 하락, 사실상 폭락 수준인데 아무리 싸도 사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거품이 빠지고 이제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일까요? 지금 제가 내린 곳이 라베니체 상가의 끝쪽이긴 한데요, 조금 더 가면서 보면 조금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라면 낙찰시 대출이 90%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로또 상가로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이 상가는 어떠세요? 조금 전에 공실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적인 상권의 느낌은 걸어가면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임차들이 차져 있고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김포 한강신도시 라베니체 상가, 이 폭락이 함정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베니체 지금 보시다시피 화려했습니다. 처음에 시작도 화려했고 한국의 금빛 수로 유럽식 거리, 서울 근교에서 제일 감성적인 상권이 될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평당 2천만 원 이상, 전용 44제곱미터 기준 9억에서 10억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 가치가 아니라 그때 당시 분위기로 형성된 가격이었죠. 2016년 이후 부동산 상승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 수많은 아파트와 수로의 이미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권의 느낌은 어떤가요? 딱 이렇게 분양만 받으면 바로 이러한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실제로는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가 공급이 너무 빨랐고 배우 수요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부터 상가가 깔린 거죠. 초기 예상 임대료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하지만 임대가 나가지 않으면서 월 100만 원 정도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라베니체는 수로 중심 설계라 메인 라인 외 구역은 유동성이 거의 없고 2층, 3층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결국 공실이 나면 다시 채우기 어려워지는데요. 기대감으로 만든 분양가가 시장 현실을 이기지 못했고 남은 건 과잉 공급과 이자 부담, 그리고 지금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여기서 2층에 올라와서 육개서 보고 있습니다. 1층은 굉장히 화려한 반면 2층에는 굉장히 많은 공실들이 보여집니다. 1층은 그나마 수변을 끼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공실이 거의 안 보이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2층을 보면 정말 공실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지금 가운데에서 물건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가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1차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정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말을 좀 더 이어가서 이런 수변 상가가 국내에서는 살아난 곳이 많이 없는데요. 청라 호수공원 상권도 중심부를 벗어나면 공실이 굉장히 많고, 김연아가 투자했던 송도 커넬웨이 수로도 수로는 예쁘지만 상권이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베니체 역시 같은 패턴입니다. 일부 메인 구역은 상권이 많이 채워져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단순히 수로가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접근성, 주차,
유입 인구, 콘텐츠 이 네 가지가 맞지 않으면 수로는 오히려 고립된 상권이 됩니다. 해당 물건지 가까이 왔습니다. 전체적인 상권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데어즈라는 제일 끝에 다리 밑에 있는 곳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렇게 데어즈라고 커피도 팔면서 가축 공방으로 쓰고 있는 곳인데요. 앞에 테라스 부분도 살짝 쓸 수 있고 전체적인 느낌은 공실로 남을 것 같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앞 테이블에서 첫 한잔 마실 수 있고 전체적인 라인의 느낌을 보면 굉장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이렇게 폭락을 한 곳에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라베니체 하락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획 실패였는데 초기 계획은 유람선 운행, 문화거리, 공연공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줄면서 축소됐고 유람선 사업은 LH와 김포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다 무산됐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 문제인데요. 지하철 장기역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버스나 자가용 아니면 방문이 어렵습니다. 주차도 협소하고 평일 낮 유동 인구는 거의 없는데요. 지금 보면 해당 물건지 바로 위에 올리브영이 있고 막상 올라와서 현장을 돌아보면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뒤쪽에 이런 주거형이 있지만 이 세대만으로 해당 상권을 채우기 어렵고요.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이 상가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베니체의 몰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경제성 악화인데 분양가는 높았고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임대료는 낮고 공실은 늘어나면서 버티지 못한 상가들이 경매로 넘어갔죠. 마지막으로 과잉 공급입니다. 라베니치 일대만 9차례에 걸쳐 상가가 분양됐고 배우 세대는 한정돼 있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 공실은 당연히 불가피했고요. 이 모든 게 겹쳐지면서 낙찰가 3억이라는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수로변 메인라인에 카페 음식점들이 꾸준히 영업 중이고 오히려 분양가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야 현실적인 시세로 조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3억대 낙찰가 기준에서 계산하면 임대료 100만 원만 받아도 수익률이 4% 가까이 나옵니다. 이제 현실화된 상권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주고요. 어떤 물건을 보실 때 단순히 싸다가 아니라 왜 싸졌는지, 언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상가 자체의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음식점이나 다른 상가가 들어온다면 바로 옆 가게와 같은 느낌이 날 것 같긴 합니다. 끝쪽에는 공실도 되게 많았지만 현장에서의 느낌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영원히 공실로 남을 것 같지는 않았고 제 값을 받는다면 충분히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가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물건지를 둘러봤는데 정말 이벤트성으로 계획해서 만들긴 했지만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 이렇게 좋은 상가를 견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테마 상권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